미국 시장에서는 AI라는 확실한 그렇죠. 성장주가 나타났고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방첩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통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제가 심해진다면 누가 중국 시장에서 그 사업의 흐름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카리스마김 승리투자 김기수 대표님과 최근 시장에 대한 스탠스 전략 먼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중국이 좀 살아나야 우리 시장도 살고 글로벌 시장이 사는데요. 중국이 워낙 경기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번 주 분위기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한다. 중국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동의하시는지요? 전혀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볼 때 네. 사실 작년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 그래서 네.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나 지표 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 부진하죠. 예, 계속 부진하죠. 그리고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중국 관련주를 하시려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느냐. 이 신호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 계산이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으로 보게 되면 대만을 결국 중국이 그렇죠.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안보 이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쉽게 중국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쉽지 않죠. 미중 간의 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중국이 우리 대만은 포기할 거야.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긴장 관계 계속 간다는 얘기고 결국 중국은 이 글로벌 서방 세계에게 배제되는 그림이 계속 나올 거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도표를 하나 네. 보도록 하죠. 세계 공급망의 블록화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은 지금 위안화 부분으로 이제 그 원유 결제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 G2 국가라고 일정 정도 이제 위신이 올라왔었던 중국이 미국하고 이제 맞먹는 흐름을 자꾸 보이니까 맞짱 뜨려는 거죠. 맞짱 뜨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과거에 달러 시스템에 도전하는 국가를 가만히 놔둔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양분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빌미를 제공했던 게 2020년 코로나 이 부분 속에서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은 서방 국가들이 좀 피해를 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화에 대한 개념 부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이게 완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각자 이제 그렇죠. 실제로 코로나가 나니까 원하는 것들을 부품을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못 만들고 뭐 휴지가 없어서 미국도 그렇죠.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상당 부분 중국이나 뭐 아시아 국가들에 의존했는데 이게 이제 일이 나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하려고 하고 각자 블록화가 되고 있다는 게 특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도표를 하나 보게 되면 경제 질서가 개편된다라고 하는 부분 사실 국제 분업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그리고 세계화에서 탈세계화 단일 패권에서 다자간 패권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게 결국 시장에 있어서 고성장이 저성장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저물가가 고물가 그리고 저금리가 고금리 그리고 신용 확대의 흐름이 신용 축소의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세계 질서의 부분들이 변화하는 과정에 순응하지 않으면 이전의 시세를 가지고 자꾸 섹터를 바라보시면 어려운 국면을 연출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소시에테 제네럴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요 며칠 다섯 개 종목 하한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NC소프트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 부분들이 계속 시장 지수 역할 반등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 이 맥락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야 이제 섹터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표 가져오신 PPT 보니까 근데 게임 오버가 아니고 게임 타임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그 경기 침체가 그렇게 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코로나 때 이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후유증 부분은 PMI 제조업 지표에서는 안 좋은데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었던 서비스업 쪽에서는 살아난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가 크지 않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 시장 뭐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AI라는 확실한 그렇죠. 버블 성장동력이 후보군이 나왔죠. 성장주가 이제 나타났고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방첩법 우리 이제 예전에 이야기하면 국가 보안법인가요? 네, 네. 여하튼 이 중국은 방첩법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통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제가 심해진다면 누가 중국 시장에서 그 사업의 흐름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된다면 중국보다는 미국 이쪽 라인 부분의 공급망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그것이 이제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주의 이 리오프닝 기대감 그리고 또 이번에 또 1조 달러 정도의 경기 부양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뭐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반등은 있을 수 있어도 시장을 아웃퍼폼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버금가는 G2의 영역까지 오고 미국을 이제 누르려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을 누르는 건데요. 그럼 어쨌든 그 큰 흐름상 보면 투자자는 앞으로 이제 중국을 보면 안 되고 미국 북미를 봐야 된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제가 이제 3월 23일 날 이제 여기 출연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자꾸 시장의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건 분명히 투자가들이 인지하실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 부분들 이게 이제 시장의 주도 흐름이거든요. 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항상 산업이 성장하는 쪽에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 도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20년 만에 바뀌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지금 2000년도 초반에서 2010년도 라인 부분까지는 중국 공급망이 가속화가 되면서 이 시커먼 검은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때가 이제 중국 공급망이 가속화된 부분이고 반대로 지금 2020년 들어서는 이 파란색 부분이 지금 검은색 중국과 미국이 지금 크로스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미국 공급망이 가속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 수출과 중국 수출 이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하나 보게 되면 하나 넘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 세계 경제 기여도에서 낮아지는 중국 경제. 우리나라 이제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를 보시더라도 지금 2010년, 11년, 13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던 대중 무역 수지 흑자가 628억 달러에서 지금 12억 5천만 달러. 2022년에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국과 관련된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이 무역수지 흑자 변화에서 우리가 그 공급망의 변화 이런 산업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중국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뭐 중국의 경기 부양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소비주 이런 그 디테일한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의 국제적인 지정학적 파워를 봤을 때 중국은 이제 사실은 힘이 좀 빠지는 정점을 찍은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중국보다는 미국을 봐야 된다. 핵심 포인트가 이제 이거이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얘기를 미국은 그러면 사실 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그 흐름이 되는가 그 얘기를 이제 할 텐데 넘어가도 됩니까? 중국 얘기 더 하실 거죠? 아니요. 이제 중국 얘기 뭐 이 정도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다시 글로벌 트렌드를 가지고 치고 가려고 하면 미국 경제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물가나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표 부분이 이제 나왔잖아요. 예. 그걸 이제 도표로 이제 보시면 더 이제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9.1에서 4.0까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이번 주에 연설하는 과정에서 이제 매파적인 이야기를 일정 정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트럼프가 이민법을 통해서 한 약 2,800만 명을 내보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는 이 외국 이민자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11일 날 종료가 되면서부터 외국 이민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 이런 흐름들이 이제 계속해서 확대되는 흐름이라면 소비자 물가 지수나 안 내려오던 코어 물가 지수도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지금 그 렌트가 사실 가장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임금이 높고, 근데 그렇게 이제 노동자가 공급되면 임금 부분이 좀 잡힐 수 있겠네요. 예, 당연히 잡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7월 부분 뭐 금리를 인상한다. 호주하고 캐나다하고 쉬었다가 다시 인상을 한 영향 때문인데 그 부분은 노이즈다라고 판단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환경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측 부분에 있어서의 나름의 그 흐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주식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엔비디아, 그렇죠. AI 이 핵심 이 섹터가 등장을 하면서 빅테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한 거지 전체적인 종목 부분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에서 7.7, 6.4로 내려올 때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하기 전후에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양호하게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뭐 게임주 이런 쪽이 그러니까 이 금리하고 민감한 부분, 이런 쪽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양호하네 그러면서 막 올랐었던 민감도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까지 내려와 있는데도 전혀 민감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왜 그런 거 아냐면, 절대적인 레벨 자체에 있어서는 이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 흐름 부분은 아직 멀었고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중물가 시대 흐름 부분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전처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온다고 유동성이 보강돼서 그런 플랫폼이 라든지 중국 관련주, 뭐 게임,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우리 시장하고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는데,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세를 선도했던 장기 강세장은 마무리가 됐다. 미국이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세장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을 한다는 거죠.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 14년간 진행되었었던 그런 금리 모멘텀, 유동성의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었던 섹터나 종목 부분들은 다시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국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은 전기차, 2차 전지 쪽 라인이고, 미국 시장은 AI, 엔비디아를 비롯한, 사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다가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버블 후보군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까지만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면, 기술 변화의 마일스톤은 1등 기업의 시총 역전 표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역사 때마다 87년대 때는 이제 컴퓨터가 등장을 했고, 그 이후 2000년 들어서서 이제 이 모바일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이 IT 쪽에서는 AI가 등장하는 부분이군요. 이럴 때마다 시가총액 부분에 있어서 이 큰 종목 부분들이 이
바뀌는 네. 과정들을 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애플이 지금 3조 달러 근처고 엔비디아가 1조 달러를 지금 넘어서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이런 AI가 보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버블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미국 시장에서 갖고 있고 그런 과정에 우리나라 쪽은 거기에 떡고물을 조금 예. 받아 먹을 수 있는 반도체 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이제 머릿속에서 그림을 좀 지우고 미국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미국을 봐야 되는 이유가 새로운 혁신이 등장했다. 그죠? 성장을 물론 일부 섹터가 가긴 합니다만 항상 시장이라고 할 때 주도주가 먼저 뽑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챗GPT AI인데요. 그게 새로운 트렌드고 혁신인데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시장도 지금 놀리는 미국 시장이 강세장으로 진입이냐 아니냐 그런 걸 얘기하는데 김기주 대표님은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하는 초입에 있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그 중심이 이제 AI인데 그럼 AI가 이제 어떤 새로운 성장의 혁신이 이래야 되는데 버블 후보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그러면 장이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주도주긴 하지만 과하다는 건가? 이 버블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꾸 들려서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항상 이제 성장은 일정 정도의 버블을 동반하는 흐름을 보이죠. 그렇죠. 주가에서는 그 기대치가 얼마만큼 실제치로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제 실적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펀더멘털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닷컴 버블 당시에 우리나라도 2000년도에 99년도에 새로운 기술하고 뭐 이렇게 난리부르스를 쳤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시스코가 퍼가 200, 500까지 오라클이 168배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1조 달러 부근에 놓여져 있는 부분은 퍼가 지금 200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버블이죠. 그죠? 그래서 2000년도 이 닷컴 버블 시대와 비슷한 흐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부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엔비디아 쪽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분기 부분도 예상치보다 실적이 더 양호하게 나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음 분기 라인에서 실적이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PER은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지점이었었던 2000년대 오라클이나 시스코보다 지금 PER이 높다고 해서 지금 버블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부분이 좀 일정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다만 여기에서 이 떡고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이 PER이 25배입니다. 좀 무리죠, 사실. 그죠? 삼성전자가 25배까지 이 가격 라인 부분을 준다면 이건 좀 무리한 가격 라인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보게 되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는 충분한데 그래도 시장은 좀 쉬어야 된다는 거죠. 쉬었다가 우리가 우리 2차 전지나 어떤 섹터 부분이 올라가다가도 중간에 조정을 받는 이유가 그 다음 분기 실적 부분을 점검하면서 가는 것이듯이 미국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기술 기업들의 실적 부분을 다시 점검하면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은 AI 쪽이다라는 거 보고 다만 그 부분을 우리 시장에서 AI하고 연결해서 보는 기업 부분은 사실 저는 못 찾겠습니다. 예. 반도체. 예, 이제 반도체 쪽은 그래도 그래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올라왔고 거기에 이제 이 반도체 중에서 대중 수출 규제 위의 연장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좀 몰렸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보도록 하죠. 하반기 디램 평균 가격이 상승 전환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2, 4분기의 저점 2,095억 정도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그 정도 나오고 나서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 그래서 올해 15조 정도를 영업이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2017년, 18년이 이 반도체 가장 호황 국면에서 영업이익이 56조 가량 나왔던 때 그때 주가가 7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나아진다고 그래도 올해 15조 이하이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계속 적자잖아요. 적자가 줄어드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분명히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정 정도 수혜를 입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 현 단계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에서 매수를 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펀더멘탈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 요인이고 업황 부분에 있어서 저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업황의 저점과 주가의 가격이 저점일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점인 부분에서 기대치를 반영해서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3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행이나 항공주가 왜 리오프닝을 하고 우리나라 여행도 많이 다니는데 못 오느냐. 예. 왜냐하면 2020년 이후에 그 기업들의 주가가 그죠? 실적 대비 실적만큼 더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팬데믹 이후 엔데믹 이후에 리오프닝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은 기대했었던 만큼의 실적이 나오는 단계이니까 네. 시장에서 선도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큰 그림의 그 글로벌 시장의 그림들, 네, 뭐 중국도 뭐 소비주라든지 일정 부분에 뭐 트레이딩의 기회는 있겠죠, 그죠? 당연하죠. 있겠지만 네. 큰 흐름의 트렌드를 보면서 성장주를 쫓아가는 상황에서 보면 중국보다는 미국, 북미의 흐름이라는 거고요. 네. 그 근거로 이제 미국의 새로운 혁신, 네, AI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지라고 네. 하셨지만 그 부분까지 글로벌 전략을 좀 세웠습니다. 승리투자 김기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